자, 페이지를 어디 펴시냐면 16페이지 펴세요. 그래서 과제가 오늘은 두 파트 들어가요. 분석 파트하고 대비 파트 연습. 그리고 지금 늦게 오신 학생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아, 얘는 대체 몇 번을 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얘는 문제예요, 일찍 온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 이거를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초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 지문 읽는 방법. 어차피 글의 종류가 4종류밖에 없어요, 독서는. 분석 지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대비 지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2개 더 배울 건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과정법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대비인데 여기 보시면 내용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연습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약간 자랑하듯이 제가 알려줬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3 때 저한테 9월 달에 4등급이 떠가지고 나한테 온 애가 있어요. 올해 왔는데 걔가 최종 2 찍었어요. 수능에서. 그게 잘 본 거야. 보통은 모의고사 볼 때보다 어떻게 돼요? 실제 수능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대부분 떨어지는데 얘는 오히려 역으로 역주행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떤 애는 4등급이었는데 어떤 애는 3등급 찍고 끝났어요. 2명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연습하셔야 되는 건 여기 보면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3에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야씨 봤어? 공부할 거지. 모의고사 꼭 풀어보고 그리고 교과서 한번 풀고 여기 보면 중심 소재 찾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중심 소재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여기는 되게 쉽죠. 자주 나오는 거. 근데 요거 잡으실 때 소재만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가솔린 엔진의 효율이 무척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죠? 그럼 해결책이 뭐야? 효율이 낮은 거니까 뭐 해줘야 돼? 효율을 높여야겠죠. 그럼 이 글에서 얘기하려는 건 누가 되겠어요? 디젤 엔진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니? 디젤 엔진은 뭐가 높다? 네,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다. 높은 효율로 뭐 해야 돼? 효율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야? 훨씬 더 높은 압축 비율로 뭐 해야 돼요? 연료를 연소시켜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주고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첫 단락을 잘 안 읽어. 첫 단락을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 이게 우리 유튜브에 보면 앞에 보이지 뭐 시 뭐지? 썸네일. 썸네일 맞아. 썸네일. 이게 썸네일 같은 기능이 준 거야. 야, 썸네일이 있냐 없냐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독서는 무조건 첫 단락 잘 잡아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고3 애들도 다 이걸로 성적을 올려줬어.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내용 정리를 연습하셔야 되는데 내용 정리가 무작정 머리로만 하면 한계가 와요. 보조 기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방식을 좀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설명 방식이 뭐야? 지금 가르쳐 주려는 과정 설명이에요. 과정 설명. 대비도 설명할 건데 과정도 같이 하거든요. 과정은 그냥 번호를 매기시면 돼요. 자, 1번 기화기에서 뭐하지?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죠. 그럼 보통 여기 이게 기술 지문이니까 기화기가 뭐가 돼요? 장비의 부속품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솔린 엔진을 몇 개로 쪼갠 거야? 3개로 쪼갠 겁니다. 그지?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부속품,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야? 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순서는 1번 기화기에서 뭐하니? 공기와 연료를 흡입해요. 잘 들어. 실린더에서 뭐하지? 2번? 2번 흡입해서 뭐해? 압축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얘는 압축한 연료와 공기가 압축된 데다 뭘 튀겨야 돼? 스파크를 탁 튀겨줘. 그러면 빵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동력을 얻는 건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압축 정도가 제한된다. 잘 생각해봐. 아까 뭐가 낮다 그랬죠? 가솔린 엔진은? 효율이 낮다. 근데 효율은 뭐랑 관련있다? 압축 정도와 관련있다. 그럼 얘가 압축 정도가 낮은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을 잘 읽은 사람은 기억이 나야 돼. 근데 글을 잘못 읽은 사람은 뭐야? 놓치고 읽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봐봐.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야?
전체적인 썸네일을 잡고 들어가는 애랑 못 잡고 들어가는 애 차이가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문을 보세요. 설명문을 어렵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쓰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는 게 설명문이야. 제 말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쓸까 안 쓸까? 쓰죠. 그게 이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으로 돼 있어. 처음은 무슨 기능을 한다? 썸네일 같은 기능을 한다. 줄거리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럼 거기서 이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지 않다고요? 잡아줬다. 문제가 있어서 뭐 하려고 한다?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 문제가 뭐냐? 효율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뭘 중요하게 봤어야 되지? 자, 잘 봐. 독서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할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는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압축, 효율과 관련 있는 단어겠죠. 이해돼요? 근데 그 압축 효율을 이해하려면, 압축 효율이 떨어지는 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저 순서를 뭐 하라는 거야? 이해하고 읽으라는 거야. 내 말이 되시나요? 왜 순서를 보여줬을까?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압축 효율과 관련 있는 거. 뭐지? 노킹 현상이. 그거 봐. 왜? 이런 지금 표정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내가 글을 잘 읽기 시작하면 내용 이해도는 저절로 올라가요. 그럼 제가 아까 고3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고3 내신하고도 관련이 있다. 왜? 고3은 양이 지금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내신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본 양보다는 어떻게 돼요? 두세 배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그럼 그게 학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계가 올 겁니다. 그럼 누가 잘 볼까? 되게 웃긴 현상 하나 알려줄까? 고2 때까지 내신 잘 보던 애들은 대부분 누가 잘 보죠? 성실하고 내용 정리를 잘하는 애, 즉 반복 훈련을 잘하는 애들이 잘 봐요. 그쵸? 아, 니네 학교 내신 잘 보는 애들 그런 애들 아니야. 고3은 누가 잘 볼까? 머리 좋은 애.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애가 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그지 않냐? 내 말이 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2 때처럼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성적에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한계. 제 말이 돼요? 고3 되면 양이 급격하게 늘면서 성적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3 내신조차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치 반복 형태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 1, 2학년까지 잘 봤던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되나요? 근데 한계가 올 거예요. 왜냐면 EBS 교재 갖고 하게 되면 교재 자체가 두께가 이만하고 거기 있는 지문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장난 아니에요. 설명도 별로 없어. 다 지문이야. 책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 겁나게 늘어날 거다.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내신 보려면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도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있어야 돼? 문학의 기본, 독서 기본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 갖고 가면 더 좋다? 머리. 독해력을 좀 갖고 가시면 더 좋다. 독해력은 한두 달 안에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육하고 비슷해서 근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계는 있지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키우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하셔야 돼. 생각을 좀 해봐봐. 저 노킹 현상이 뭐가 중요하지? 왜 중요하다는 거야? 노킹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더 줬더니 지멋대로 보내버려. 점화가 돼버리는 거야. 스파크를 안 튀겼는데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단계까지 갔는데 2번 단계까지밖에 안 갔는데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끝까지 눌러야 되는데 끝까지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눌러요. 그래서 몇 대 1밖에 못 눌러. 가솔린은 12대 1 정도밖에 못 눌러요. 왜? 더 이상 누르면 어떻게 돼? 터지니까. 그러니까 노킹 현상은 왜 중요한 거야? 압축 비율을 제한하게 돼요. 12대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요 생각을 하고 디젤을 보셔야 돼요. 그럼 디젤 봐봐. 디젤은 어떻게 돼 있죠? 1번 단계가 뭐부터 나와? 실린더부터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기만 흡입해서 강하게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다 뭘 뿌려? 연료를 뿌려. 연료 분사기를 뿌려. 그럼 2단계로 끝나네? 근데 가솔린 엔진보다 뭐가 높아요? 압축 비율이 25대 1까지 나와요. 이유가 뭘까? 얘는 왜 압축 비율이 높지? 노킹 현상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결정적인 차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뭐가 결정적인 차이죠?
찾은 사람. 왜 디젤 엔진은 노킹 현상이 없지? 그치. 내가 보니까 네가 센스가 좋다. 공기만 넣으니까. 공기 혼자서 터지지를 않습니다. 연료를 같이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디젤의 핵심은 뭐야? 공기만 집어넣어서 몇 대까지? 25대 1까지 압축 비율을 끝까지 올려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뿌려? 스파크를, 연료를 뿌리는 거죠. 그럼 저절로 착화가 돼요. 왜? 공기가 겁나 뜨겁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가 없어? 또 하나 달라지는 게 뭐야? 그지? 스파크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자동 착화기 때문에. 제 말 해야 돼요? 그런 걸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글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쓰는 방법이야? 대조를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 학생 있을 때 제가 잠깐 했었는데 차은우랑 나를 옆에다 세워놓는 게 대비란 말이에요. 그럼 니네는 뭐만 봐? 차은우 잘생겼다 이런 것만 봐요. 여러분들 근데 글을 볼 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 알아? 그래서 차은우를 보여주고 날 보여주면 답이 뭐지? 아니야. 날 보여주고 차은우를 보여주면 답이 뭐야? 차은우 잘생겼다죠. 근데 차은우 보여주고 날 보여주면 정답은 세 글자. 오징어예요. 보여주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되게 비웃듯이 보낸다. 약간 야 방금 어떻게 표정이 어땠냐? 야 너도 다른 게 없어. 너도 차은우 옆에다 내려놓는 거랑 똑같아. 너 약간 긴 오징어, 나 좀 짧은 오징어 이렇게 되는 차이밖에 없어. 우리 다 오징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보세요. 왜 가솔린을 먼저 보여줬을까? 그리고 왜 디젤을 보여줬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정보일 거. 그러니까 차은우 잘생겼다고 하고 있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은우 옆에다가 일반인을 갖다 놓으면 일반인은 피해자예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차은우 같은 사람은 참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 연료도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연료도 그러면 뭐가 달라요? 얘는 탄소 개수가 5개에서 10개야 가솔린, 그치? 근데 경유는 16개에서 20개나 되고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예요. 그쵸? 그죠? 근데 여기에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이거 봐봐. 가운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뭘 가하면? 이 문장 보여? 이거 보이죠? 열을 가하면 탄소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위에 있던 정보랑 연결하면 뭐가 추론돼? 얘가 몇 개야? 16개에서 20개네? 근데 여기다 열 가하면 뭐가 될 거야? 적은 애가 누구야? 그죠? 수능은 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줄 정보는 다 준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걸로 뭘 추론할 수 있니? 경유를 끓이면 뭐가 된다? 가솔린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가솔린에 일정한 열을 가하면 경유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도를 추론할 수 있다. 대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저한테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 뭐냐면 제가 무슨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글을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모의고사 보실 때,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뭘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모의고사 하나 풀고 앞에 선생님 막 설명하고. 저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앞으로 보시게 될 글은 이거 되게 쉬운 글이야. 오래된 수능 지문이에요. 근데 왜 갖고 왔냐면 가장 기초를 잘 알려주는 글이라서 보여드린 것 뿐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그때부터 불수능이 시작됐거든요. 16년까지 좀 독서가 쉽다가 17년부터 어려워져요. 그럼 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금 25년도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글들이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뭐야? 점점 글은 어려워지죠. 그러나 기본적인 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기본적인 건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서 우리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올 수 있으면 방학 동안 쭉 가시면서
독서 보니까 지금 사실은 니네가 고3 지문을 풀 때가 된 거야 원래. 근데 겁나 어려워. 겁나 어려우니까 난도를 올려가시면서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버겁더라도 능력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에 이거 내용 정리 이런 거 왜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풀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풀었는데 여기 틀렸어. 문제를 틀렸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개인마다 틀리는 데가 같을까 다를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난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뭐 하게 돼요? 많이 틀려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4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립니다. 4번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 글의 전체 주제를 못 잡아서. 글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압축비가 낮은 애로부터 뭘로 바꿨다? 압축비가 높은 애로 바꿨다. 그건 뭐야?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죠. 그럼 업그레이드 됐다는 설마 단어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개조는 뭐예요? 개조는 바꾸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지? 개조는 예를 들어서 가솔린 차를 뭘로 바꿔? 가스 차량으로 개조한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업그레이드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얘는 개조한 게 아니고 뭐야? 개선하거나 진보하거나 향상하거나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틀렸다. 그럼 내가 뭐가 좀 안 된다고?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디테일한 정보를 빨리 잡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틀렸으면 요거. 근데 수업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늘어야 안 늘어요?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완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4번에 틀린 학생이 있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일치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일치 문제를 뭘로 연습한다? 일단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글이 점점 뭐가 될 거야? 복잡해질 거거든. 데이터가 점점 늡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한 1800자에서 2000자 사이 정도였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2017년, 18년 가면 몇 글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문 하나가 2500자를 넘어갑니다. 그럼 지문이 이쪽 오른쪽에 거의 다 채워. 이렇게 됐어. 그럼 데이터도 겁나 많아지고, 심지어 요새 몇 문제짜리까지 나와? 융합 지문이라고 있어요. 가나 지문이 있어요. 그럼 거의 2800자까지도 나와요. 그럼 지금 이거 한 2배 되는 거야. 제 말이 돼요? 그럼 내용 정리 능력은 무조건 필수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트렌드는 그래. 이해되죠? 근데 요새 다시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게, 글의 지문이 재작년까지 되게 길었다가 그 지금 잘리신 대통령이 어렵게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문이 약간 줄었어요. 근데 난도를 유지해야 되잖아. 어려운 정도는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옛날 쓰던 방식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전체 글의 흐름을 물어봐요. 지금처럼 오늘 물어본 것처럼 추론 능력을 많이 물어보게 됐어요.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요새 애들이 잘 못 쫓아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지? 그래서 생각보다 국어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대비하는 방법을 뭐가 있냐면, 봐봐, 예를 들어 틀렸죠? 답을 외우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지고 왜? 여기 있는 내용 정리 훈련을 채우는 걸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번 주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숙제인데 숙제하실 때 어떻게 하면 문제 풀어. 그 뒤에 답지 있어요. 답지 보고 뭐해? 채점해. 그럼 틀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답지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 혹시나 자기가 답이 외워지면 엄마한테 채점해달라고 그래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엄마한테 채점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지문을 다시 읽어요. 근데 지문 다시 읽으실 때 저처럼 하셔야 돼. 이렇게 시간 재지 말고, 처음 풀 때는 시간을 반드시 재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 실력인 거야. 이해돼요? 시간을 재지 말고 요거를 읽어요. 한 달어치 가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달은 뭐 잡으라? 중심 소재나 내용 전체적인 흐름 잡는 거. 그죠? 그럼 그거 관련해서 두 번째 달부터 뭐 해주면 돼? 내용을 정리해 주면 돼요. 동그라미 치든 밑줄 긋든 뭐 물결 표시라든 상관이 없어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잡은 데이터랑 그럼 이 오른쪽 박스는 뭐에다 쓰는 거냐? 비교해 보는 거야. 자, 오른쪽 박스는 누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야. 황쌤이 잡은 거야. 그럼 왼쪽에 밑줄은 누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야. 얘네? 나 정도 하면 몇 등급 나올까?
여기서 속도는 안 나옵니다. 속도는 안 나오는데 나 정도 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나처럼 비슷하게 하면 돼. 선생님보다 잘하면 돼. 그럼 1등급 나와 니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걸 줬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를 한 번에 한 달락씩 채우는 연습하세요. 한 번에 한 달. 다는 못한다. 왜? 지문을 외울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죠. 사람이니까 한 번에 한 달락 정도만 처리하셔도 충분하다. 근데 뭘 연습하시라? 내가 내용을 잘 잡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내가 무조건 등급은 다 올려줬어요. 웬만한 애들은.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자,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맨 앞에다 써놔. 잊어버릴까 봐. 자, 연습 방식을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거 써놓으세요. 여기 맨 앞에 여기 목차 있는 바로 뒤에 있어요. 3페이지 정도에 여기다가 쓰세요. 자, 수능 공부법. 자, 1번 뭐부터 한다? 시간을 뭐 하면서 체크하세요. 그죠? 시간 체크법은 문항개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4문제짜리야. 4문제면 문제당 몇 분? 2분 정도 주시면 사실은 좀 남아요. 그러면 몇 분 걸려? 8분이고 8분 동안 지문하고 뭐까지 다 해야 돼?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자, 문제 푸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될까? 지문 읽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될까? 지문이에요. 내가 문제에서 오래 걸린단 말은 무슨 뜻이야?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지문 한번 잘못 읽으면 틀릴 거 계속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지문에서 시간을 좀 더 쓰시는 게 맞다.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하는 거고 4분에서 4문제 2분씩 해서 8분 풀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본문이 있고 여기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1번하고 3번을 틀렸어요. 두 문제 틀렸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해봐라? 해설지 절대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 뭐 하라고? 다시 풉니다.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할 때는 시간 체크하면 된다 안 된다? 시간 체크할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이때 뭐 연습하라고? 중심 소재 잡는 법. 그죠? 그 다음에 설명 방식. 이게 지금 대부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푸시는 건 정해진 설명 방식으로 돼 있어. 분석 분류. 또 하나는 뭐야? 대비 대조로 돼 있는 글만 모아놓은 거야. 그 뒤에 과제들이.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풀어요. 그 다음에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다시 풀었어.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설명 방식 하신 다음에 플러스 뭐 하셔라? 빈칸. 빈칸은 몇 달락씩? 반드시 한 달락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세 개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봐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빈칸 채우기 하면 안 돼. 무슨 틀린 그림 찾기 하러 왔니?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막 이렇게 여기서 보고 뺏기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은 거랑 뭐랑 비교해봐라. 황쌤 거를 비교해보라는 거야. 나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황쌤이 잡는 핵심어를 비교하는 거야. 이게 핵심어 잡는 연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용 정리, 핵심어 잡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게 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비교하면서 내용 정리도 하고 내용 정리라는 말은 뭐 잡는 거라고? 핵심어 다 잡았어. 그러면 빈칸을 채우겠죠? 다 한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풀으셔야 돼요. 다시 푼다는 건 뭘 다시 풀라고? 틀린 것만. 뭔 말인지 되셨나요? 틀린 것만. 그래서 다시 풀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아까 몇 개 틀렸지? 1번, 3번 틀렸네. 그럼 맞았어. 그럼 뭐 하면 돼? 맞은 건 세모. 그죠? 다시 해서 맞은 건 세모. 또 했는데도 또 틀렸어. 그럼 무슨 표시하죠? 별 표시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요 연습만 하셔도 무조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독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연습이고,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것들 중에 내가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나랑 다시 얘기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과제는 제가 문자 따로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좀 늦어서.